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성 SDI 전지개발 부서를 희망하고 있는 강명규입니다. 제가 어릴 적 영화에서나 보던 전기자동차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인체에 있어서 심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모든 심장에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어떤 상이죠? 울산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마을과 대학을 연결해서 이제 좀 잉여 자원 같은 것을 이제 마을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 어떤 역할보다 아이디어가 이제 선정된 것인데 네. 제 아이디어가 이제 학교를 보면 학생들 중에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뭐 특별한 능력, 연주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작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마을 같은 곳에 가서 어린 친구들 이제 가르쳐주고 자신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마을이 발전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인 거죠? 예. 네, 혼자 공모를 하셔서. 예. 그죠? 대외 활동 내역이 좀 없었어요. 하나가 이제 수상 내역이 있었는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서 혹시나 전공 지식이나 뭐 좀 새로운 그런 기술을 좀 적용시켜서 그런 역량을 발휘한 사례가 아닌가, 강점을 좀 발견하고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분야였고요. 어쨌든 뭐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서 입상한 거는 뭐 장점이죠. 그 밑에 보니까 인턴 활동이 있던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주식회사 지우에서 로봇 시스템 부서에 있습니다. 로봇 시스템에서는 주로 공장에서 돌아가는 이제 로봇을 티칭이라고 합니다. 티칭은 이제 로봇이 정해진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은 뭐죠? 이제 입사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로봇을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을 배우고 있고 사용 로봇이 어떤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산업에 사용될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로봇 시스템부에서 로봇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산업 로봇에 대해서 그 배우면서 일하고 계신데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원하셨어요? 사실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우라는 이제 회사에 인턴을 신청했을 때 회사 소개에서 자동차 공장을 관리한다는 것을 보고 이제 자동차 공장에 직접 견학을 하면서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이제 배우고 싶었지만 예, 지금 회사에서 배우는 직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 면접에서 불합격이 된다면 네. 만약에 혹은 우리 회사가 아니라면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싶습니까? 사실 제가 삼성 SDI를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제 전공과 관련 있는 제 친구들이 대부분 준비하고 있는 전력회사나 발전회사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제 선배들과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원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꿈이 없었더라면 친구들과 선배들이 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는 또 자동차 회사를 가는 게 좀 그렇게 꿈이라고 목표라고 나왔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사실 처음에는 자동차 관련된 좀 전기 자동차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학교 전공 특성상 자동차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전력, 전기, 뭐 한국전력 같은 회사에서 송배전 이쪽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입사 지원서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좀 느껴져서 삼성 SDI에 좀 지원한 게 약간 묻지마 지원이 아닐까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분야에 지원했는지 어떤 분야에 또 입사 지원을 할 것인지에서 좀 물어봤던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다소 약간 전력회사를 좀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좀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전지 사업 관련된 관심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인데 약간 다소 좀 아쉬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 관심 많으세요? 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항상 세종대왕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셨지만 가장 낮은 백성의 시선으로 이제 한글이라는 이제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물어보면 정치적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많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려가 될 만한 내용은 얘기는 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내용은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나중에 삼성 SDI에 입사를 해서 배치를 받았는데 네. 팀장님께서 굉장히 좀 권위적이시고 네. 어떤 의사를 제시를 하면 커트를 많이 하시고 네. 상사님 의견대로 막 밀어붙이시고 좀 이런 스타일이세요.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회나 조직에서는 계급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상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네.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게 됐어요. 예. 그런데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내 연애를 금한다.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저는 사랑을 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을 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회사 측에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면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또 회사에서 하는 걸 지킨다는 의미는 또 뭐죠? 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따른다고? 사랑 때문에? 예. 그럼 그 상대방도 같이 또 따라야 되겠네요. 저만 나가면 사내 연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내 연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내 연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사님께서 결정하고 지시를 내린 건 기꺼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기업입니다. 우려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측면은 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답변은 항상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답변 중에 하나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나 이런 건 자주 하시나요? 예, 지금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되었습니까? 학교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현재 학교? 예. 본인은 이 축구팀을 좀 기여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좀 희생을 하고 있다거나 속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게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처음 이제 조금 안 좋게 느꼈던 것이 이제 각종 대회 이런 것에 참가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대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발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수업 때문에 못 오거나 수업이 아니더라도 공강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대회 명단에 없으면 운동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혹시나 모를 부상이 생기거나 그런 일에 대비해서 이제 교체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선배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보통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1, 2학년 때 느꼈던 불편한 점이어서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후보 명단에 있더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인은 본인 명단이 없더라도 네.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응원하고 데뷔한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제 밑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 밑으로는 좀 그렇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조직에서 어떤 팀워크라든지 좀 희생정신 이러한 어떤 자세를 물어보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축구팀이라는 어떤 조직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헌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여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 어떤 조직의 어떤 헌신적인 부분이 있는 지원자라고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충분한 어떤 내가 어떤 충성심, 희생을 실제로 했어요. 네. 내 생각에 정말 나는 열심히 일을 한 것 같다. 근데 회사로부터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 충분한 대우를 못 받는다면 괜히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네 라고 생각. 그럼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눈에 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럼 충분한 대우란 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나의 희생과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거에 따른 어떤 충분한 대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우는 어떤 겁니까? 처음 입사 시에 이제 근로 계약 조건 이런 것만 충분히 이행된다면 제가 받아야 되는 연봉을 충분히 정확하게 받고, 또 제가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나 휴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외에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제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거에 관련된 추가적인 수당과 휴가가 보장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서로에게 인사를 잘하면 착한 어린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좀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학창 시절부터 10년이 넘게 행동하고 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중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전공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뭐 경험이나 성격적인 어떤 강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준법 정신 하나 가지고는 경쟁력을 좀 어필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면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명규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네. 네, 삼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친구의 강점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 대한 연습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가지고 네. 있는 뭐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는 그 실제로 느껴졌었거든요. 아까 네.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됐다, 이제 이런 측면이나 이런 꾸며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았는데 나머지의 어떤 면접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세련됨이라든가 이런 면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그러니까 컨설팅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희망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아쉬운 건 물론 많지만. 네. 장점을 많이 봤다고 하셨는데 네. 장점 하나 얘기해주고 아쉬운 거 많다고 하셨어요. 네. 학생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저 친구한테 요령과 스킬을 알려주고 면접 질문에서 어떤 것들 나오고 무엇을 좀 더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부분이 잘 섞어 들어간다면 뭐 저는 뭐 지금 현장에서는 조금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얻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차후에는 얼마든지 충분한 좋은 평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잠재력을 봤습니다. 잠재력을 보셨군요. 네. 네. 두 분 되게 어색하네요. 지금 칭찬으로 마무리하시니까. 2018년도잖아요. 지금 네. 몇 개월이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저도 우리 그 지원자를 보면서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근데 장점일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네. 면접 상황이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본다면 저는 좀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재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절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참 뭐 좋게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컨설팅을 시작해 볼까요? 네. 명규 씨. 예.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아,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진짜 머릿속이 새하얘진다는 말이 진짜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이었으면 진짜 그냥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걸 네. 미리 경험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 드시죠? 예. 네.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어떤 거였어요? 사랑과 연애 사이에서 음, 그걸 물어보셨을 때 음, 사실 머리로는 음. 이제 회사를 선택해야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경상도 남자들은 또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긴 아직- 하였었군요. 네, 아직도 네. 지금 네. 좀 떨리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상도 남자는 사랑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네. 좋네요. 네, 그렇군요. 삼촌 왜 그 질문하신 거예요? 그 자기소개 세 번째 항목을 보고 음, 상황 판단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음, 특히 이제 상황 판단할 때 어려운 건 회사 내에서의 어떤 갈등은 우리가 답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내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가 같이 이런 갈등을 만든다 이럴 때 그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죠. 이럴 때 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을 이제 건든 거죠. 사내 연애, 회사 규정에. 게다가 이거 사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좀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느냐. 회사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을 돈을 들여서 그렇게 키워놓고 지식기술 태도도 가르치고 급여도 주고 일해놨더니 사랑 때문에 회사를 떠나? 회사는 이게 웬 손실이에요. 회사가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헌법적으로도 종교도 사랑을 막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사내 연애로 일어나는 회사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막고자 하는 거지 실제로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회사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회사를 이해하는 측면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경상도 사나이의 화끈함밖에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게 되게 성급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자아냈다는 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학생회장님께 여쭤볼게요. 명규 씨가 했던 대답 중에서 가장 흡족했던 대답이 있었다면? 네, 저는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어떤 축구 선수, 축구 팀에 어떤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팀을 위해서 좀 기여를 했거나 희생했던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 그런 거에서 약간 진실성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축구팀이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활동인데 시합에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선발 명단이 아니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시간도 아까워하고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좀 약간 이게 대단한 큰 행동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본인은 그래도 난 나간다. 난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좀 약간 인간성에 대한 문제고 어떤 단체 생활에서 좀 기본적인 어떤 협력, 조화 이런 것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있는 지원자라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았어요.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어떤 감정을 가지면서 좀 면접을 좀 했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정이 이제야 좀 밝아졌거든요. 네. 그런 게 되게 작지만 생각보다 되게 큰 나의 어떤 면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강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명규 씨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인턴 기간이긴 하지만 또 마무리하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해야 취직이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막막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좀 저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규 씨는 학교를 통해서 인턴을 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인턴 동안은 인턴 말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턴이야말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고요. 지금은 2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2달 겨울방학 때 차라리 스펙을 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정보도 쌓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6월까지 이걸 충분히 하다 보면 6월 말에는 다른 학생들이 갖지 못한 걸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자체가 취업 성공에 다가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만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명규 씨 저는 이제 서류를 보거나 면접을 봤을 때 네. 그 2글자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혼란. 지금 명규 씨 스스로 어디를 지원하고 싶은지도 아직 불명확해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도 불명확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드러내고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좋아했다가 지금 뭐 주변에 어떤 그런 전기, 전력수 이런 데를 좀 좋아했다가 지금 로봇 관련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또 이쪽 전지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관심 있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걸 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경력을 준비하기보다는 네.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지금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그런 거를 정리해 보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나 직무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전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취업 준비하면서 너무 정보는 많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또래 집단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곡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본인이 그 정보를 이게 왜곡된 정보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좋은 정보를 보게 되면 잘 갈 수도 있고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보다 보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직업방송이랑 어떤 매체에서 나오는 다양한 컨텐츠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서적들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좀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접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생기는 약간 궁금증 같은 게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 우리나라 대학은 어지간하면 어디 가서나 뭐 인재개발원이나 취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서 좀 상담을 받아가면서 좀 약간은 그래도 또래 집단보다는 더 전문화된 어떤 좀 이런 것들을 컨텐츠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면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들이 나중에 차후에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거든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얻다거나 뭐 현직자가 우리 회사 이렇다라는 걸 좀 얻는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 유형이나 후기 같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 기타 취업에 대해서 뭐 이런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삼촌부터 조언을 네, 해주세요. 이제는 좀 그런 걸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순발력 같은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면접에서 한참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답변이 이렇게 뭐 너무나 뭐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 인턴 기간 동안 뭐든지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사 입장에서 명규 씨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을 때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인데 연구개발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좀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면접에서도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인턴 기간 동안 의사소통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학생회장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일단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채용 트렌드 자체가 가장 항상 1순위가 직무 역량 중심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취업을 잘 텃잔투를 잘 끼기 위해서는 직무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직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태도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앞전에 뭐 직무 기술서에 대해서 좀 말했듯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시고 그거 이 요구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표현의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 회사에서 내가 왜 지금 2차 전지 지금 SDI에 왜 지원하고 있는지 솔직히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시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다는 예측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가 어느 정도 사전에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들이 좀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규 씨 보이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등을 좀 반듯하게 펴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자신감 문제로도 보이거든요. 등이 굽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 시간을 좀 많이 써요. 그러면 저희한테 뭐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양해 멘트를 좀 해주면 좋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충분히 됐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긴 하는데 너무 잔소리를 했는지 기가 좀 죽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좀 힘내시라고 응원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기업에 꼭 준비 잘 하셔서 입사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